예, 안녕하세요. 전영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도 필요하시겠죠? 물론 돈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친구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친구는 독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독서는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천을 잘 못하는 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전문성을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독서에서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지식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책을 보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고 그것이 결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인격 형성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은 사상 누각이 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밑바탕이 잘 갖춰질 수 있는 인격이 밑에서 깔고 있어야만 훌륭한 집을 져도 튼튼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성현의 말씀이나 성현의 철학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인격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경영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부터 기업들이 기업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방법의 하나가 독서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 경영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독서 경영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가 앞에 보듯이 우리 아이 경쟁을 높이는 독서 경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성공하고 싶죠? 네. 또 우리 아이가 성공하고 있으면 좋겠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을 봐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성실과 유능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교훈 또는 반의 급훈 이런 것들 중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성실해라, 유능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성실과 유능은 이게 두 개가 결합돼야만 정말 올바른 성공을 할 수 있는 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실을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실을. 그다음에 유능을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유능한 인재를 갖고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실할 수 있을까요? 자, 성실을 생각해 보면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부지런하다고 정직. 그게 성실의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거두어서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자,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얘기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먼저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부지런한 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하기를 참 이상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시간을 잘 관리해라. 우리는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TV 시청 많이 하죠. 다음에 게임도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 이 시간을 진짜 흘러가는 시간을 버리는 그 되는데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성실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첫인상을 잘 관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인상은 3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봤을 때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고 성실하게 생겼네라고 하는 판단을 첫인상에서부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이 상대방한테 긍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웃는 것도 연습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3분씩만 웃는 연습하면 웃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얼굴 자체가 입꼬리가 내려가 가지고
이게 웃는 상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굴 형태 자체가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위해서는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연습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다음에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성실의 한 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의 면을 보여주는 게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인간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72시간 지나면 거의 반 이상을 까먹게 돼요. 네,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적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첩이나 이 펜은 항상 갖고 다니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능을 살펴봅니다. 유능은 씨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실력이나 능력을 우리는 유능이라 합니다. 즉 실력이 뛰어나다,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사람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능, 씨앗을 잘 골라내야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유능하느냐? 답은 독서 유능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 책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그럽니다. 아, 성실한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네라고 얘기합니다. 성실하고 유능하지 못하면 그냥 착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다음에 유능한데 성실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냐? 큰 도둑놈이 됩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실하지 못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큰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유능이 이게 딱 만나야, 두 개가 결합돼야 정말 올바른 성공인, 존경받는 성공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이라는 것과 유능이 적절하게 안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됩니다. 우리는 경쟁력 얘기합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경쟁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해서 이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잘 삽니다. 경제력을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큰 힘입니다. 전 세계가 과연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나라 정도 될까요? 보통 한 200여 개 국가라고 얘기들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2016년도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29등입니다. 29등. 근데 200여 개 국가 중에 29등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제 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인프라고 하는 네 분야를 전부 모아가지고 수치화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매년 국가 이 경쟁력을 합니다. 뭐 자기네 나라에서 현재 모르지만 스위스가 1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미국이 2위고 우리나라는 29등입니다. 네, 보면은 2012년부터 2016년 보면 12년도에는 더 좋았어요. 21등이었어요. 21등. 근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정부의 효율성과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모 회사의 갑질 논쟁 이런 것들이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게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극복돼야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계속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뭘 가지고 나는 이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경쟁력 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취미 있으시죠? 네. 어떤 취미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뭐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해 가지고 뭐 에어로빅을 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은 또 게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락 게임 뭐 그런 것도 하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표 수집 뭐 우표 나온다 그러면 새벽같이 우체국 앞에 가서 기다려서 사고 그래서 수집하는 것도 취미 생활들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꼽는 게 독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서. 책 읽기, 독서랍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1년에 몇 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4권. 3권? 2-3권? 1년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년에 몇 권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52주입니다. 1년. 네? 2권. 아, 너무 하신다. 우리나라 그래도 책 많이 봅니다. 예.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경년으로 국민 독서 실태라고 하는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독서량은 8.3권입니다. 8.3권. 8권 조금 더 읽는다는 거죠. 1년에. 근데 이게 2015년도보다 0.8권, 약 1권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학생들은 뭐 초, 중, 고 학생들은 1년에 28.6권, 성인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2015년보다 1.2권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인들의 경우 2008년부터 독서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12권까지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권 정도 성인들이 읽었는데 이제는 8.3권. 정말 책을 많이 안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책 읽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주당 책 읽는 시간을 성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일주일에 23.4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책 읽는 데 투자를 한답니다. 술 먹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한 3배 된대요. 책 읽는 거 시간의 3배 정도는 뭐 음주, 뭐 가무 이런 데 투자하는 데 반해가지고 책 읽는 데는 고작 23분 정도. 근데 주말은 좀 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더해서 27분 정도 합니다. 한 4분 차이지만 주말에는 조금 더 본답니다. 뭐 학생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49분, 그다음에 주말에는 68분 정도의 시간을 봅니다. 시간 대비 보면 2015년보다 성인이나 학생들 다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책 읽는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을까요? 왜 책을 안 읽습니까? 자, 성인들의 경우는 일하기 바빠서 일 때문에 나 일해야 되는데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무슨 책 읽어? 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참 그래요.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 자, 대중교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철 한번 타고 보십시다. 전철 안에 보면 다 휴대전화를 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뭐 이렇게 상대방하고 뭐 톡 얘기하는 아니면 뭐 게임한다든 그런 거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책을 못 읽는다라고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학원 가기 때문에 책 볼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책은 읽기 싫고 습관이 안 들었다.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책 읽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다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대화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명문가의 이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케네디가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가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선 매일 아침에 신문 사설을 읽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시사성도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대화의 능력도 키워줄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식탁에서 했습니다. 가정에서 밥을 먹든 아니면 대화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즘 책 어떤 거 읽니? 어떻게 고민하는 게 뭐니? 라고 하는 대화만 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답은 없어지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책을 어떻게 읽어요? 라고 하는 질문도 던질 수 있으시겠죠. 저는 그 독서경연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에 모 방송국에 우연치 않는 기회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 독서를 소개시키는, 즉 신간을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참여한 게 계기가 돼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봤듯이 중고등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게 된 게 결국은 2000 초반에 그런 어떤 모 프로그램에 경영경제 신간을 소개하면서 일주일에 한 2권씩 소개를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고 정리하고 하는 밖에 없는데 그거를 보고 나 혼자만 갖고 있기가 아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하자. 나눠서 한번 같이 보면 책을 한 권 본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2000년대부터 책 읽기 시작하고 2010년경부터 메일링 서비스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날 아침에 한 3,000명한테 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실하고 유능하냐? 저는 성실하고 유능하다고 장담을 합니다. 성공했느냐? 저는 성공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대학 교수를 95년부터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만 30살. 만 30살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했으니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했습니다. 결국 책 많이 읽었던 덕분이라고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신, 독신. 공부의 신을 공신이라고 그러고 독서의 신을 독신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공부의 신. 왜 공부의 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만 좋은 데 취업한다. 결국 뭐냐?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너는 공부의 신이 돼야 된다. 공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독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독신의 시대인가? 지식이 중요해진 경제 시대다. 지식경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식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학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 모 기관에서 조사한 게 보면 과거에는 스카이 출신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들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전부터 반반이더라. 스카이대 또는 비스카이대를 분류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만큼 이제 명문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 그래서 학벌이 중요해지는 시대는 점점 흘러가고 있다. 그다음에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로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TV를 잠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춤추는 친구, 그다음에 노래하는 친구, 게임하는 친구,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과거와 달리 대학 입학하는 이 진학률을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대학을 안 가겠다. 고등학교, 난 내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가서 요리 배우겠다. 난 게임 좋으니까 나 게임 하는 학교 가겠다. 로봇 만드는 데 가겠다. 전부 이 사회가 다양해지는 사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로 많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진출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인성이 중요한 시대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위해 가지고 독신이다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한 얘기를 듭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16년도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2006년에 책을 쓰신 게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압솔리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압솔레이터,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와 날리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이 엘빈 토플러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압솔레이지의 의미는 쓸모없는 지식, 쓸모없는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건 6개월 전에 알고 있던 지식도 이제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다는 거죠. 과거의 지식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부의 미래의 핵심은 뭐냐? 이런 쓰레기 같은 지식을 누가 잘 걸러내서 새로운 지식을 자기 거로 만드느냐? 그게 미래의 부를 가져다 주는 핵심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사회가 인재상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게 결국 독신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독신도 물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입시 좋은데 하는 게 맞습니다. 플러스 해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들이 이 독신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미래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회.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문화와 결합된 사회. 그다음에 창의성과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라는 거죠. 이제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식 기반 사회. 자, 2010년, 올해가 201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엘빈 토플러는 6개월 전에 알고 있던 지식도 이제 쓸모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73일 주기로 2배씩 정보가 늘어난답니다. 엄청난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3달도 가기 전에 새로운 정보를 내가 얻어야 된다.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창의성과 결합되는 융합 인재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 지식과 결합돼 가지고 창의성,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이제는 미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결국은 독서의 힘이 있어야만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예요? 세계지도죠.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지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세계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것도 세계지도입니다. 근데 거꾸로 봤어요. 거꾸로 본 세계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거꾸로 볼까요? 여기 있으면 뒤에 막혀가지고 답답합니다. 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 넓은 게 다 내 세상이다. 내 세상. 뻗쳐나갈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보니까 생각을 뒤집어서 보자. 그게 창의성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1 더하기 1은 이게 똑바른 생각인데 앞으로는 1 더하기 1은 2가 답이지만 2 이상도 될 수 있고 2 이하도 될 수 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거꾸로 보는 세상.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리더는 리드한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책을 읽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책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입니다.
이 공자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 권의 책도 안 쓰셨어요. 제자들이 쓴 책이지 공자님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논어입니다. 논어. 논어 제1장이 뭐냐면 하기편입니다. 하기편. 하기편 첫 마리에 나오는 말이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 열, 호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 배우고 익히는 게 어찌 아니 즐겁냐. 즉 배움의 즐거움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2500년 전에 사셨던 공자님이 자 배우고 익혀라 매일매일 배우고 익혀라. 그러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활동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들을 불독서 그중 생형극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얘기죠. 잘 모르실 겁니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 하버드 대학교 옛날 총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가장 오래 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루에 15분씩 10년간 읽으면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15분씩만 10년간 책 읽어라. 그러면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쌓는 인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매일 책 읽는 걸 강조합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네. 정말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 그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양반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을 결심을 했는데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겁니다. 왜 흑인 여성들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오프라는 내가 한번 아닌 걸 보여주자 라고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독서 전도사가 됩니다. 자, 책이 이만큼 중요하다. 내 인생을 바꿔준 책이 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라.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남는 시간. 우리나라 남는 시간 너무 많아요. 출퇴근 시간 보면 길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보통 한번 2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그 시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철에서 이거 하고 책을 읽으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효용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뭐 어떤 거 다 좋지만 남는 시간, 약속 시간도 좀 일찍 가면 남으면 책을 보고 점심도 1시간씩 점심이 있는데 점심시간 보통 밥 먹으면 10분, 15분이 먹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간에 잡담하지 말고 10분이라도 책 읽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바람직한 독서 습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습관이 필요하다. 책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 독서 후 정리하는 활동도 필요하고요. 읽어야 될 책 말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 서점과 도서관과 친해지는 거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기 체급에 맞는 책 읽기. 다음에 독서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지. 이런 것들이 습관을 들이는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독서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된다. 아이들의 거울이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책 안 읽으면서 야, 책 읽어. 아버지는 뒤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따라라. 이래가지고는 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책 읽는 모습. 아까 추천드렸던 세계 명문가의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들이 집안에서 독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서 위인이 되고 위대한 성공자가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독서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지식을 할 건지, 그다음에 취미생활로 할 건지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책을 보는 게 중요하다. 한 권을 다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읽기 시작해야 된다. 아, 나 책 읽었으니까 끝? 아니야. 아, 그럼 다음에 어떤 책을 읽지? 라고 생각하고 책을 꺼내 들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 독서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벽 시간, 점심 시간,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 등등이 필요합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53세에 죽었는데요. 평생 읽은 책이 한 3천여 권이 된답니다. 근데 전쟁 광입니다. 거의 전쟁터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갈 때 꼭 뭘 가져갔냐? 맨 뒤에 수레에다가 책을 싣고 갔어요. 요즘 표현하면 이동식 도서관입니다. 이동식 도서관이라고는 수레에 책을 싣고 가서 저녁에 움막에서 자기가 책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독서 노트 정리하기입니다. 읽고 끝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읽고 나면 나만 갖고 있는 건데 읽은 후에 그걸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 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책은 꼭 사서 보라고 합니다. 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책이 귀해서 교과서를 받아도 뭐 신문지 뭐 이런 거라도 써서 책을 깨끗이 했는데 요즘은 잘 살다 보니까 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사서 책을 보면 옆에 여백이 많아요. 거기를 좀 지저분하게 보시라는 소리예요. 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읽으시라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옛날엔 책 쓴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책 쓰는 줄 알았어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 밑바탕이 뭐냐? 이렇게 독서 후 노트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 좋은 글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내가 다듬어서 활용하면 된다. 또 요즘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하고 뭐 문자 주고받는데 문자만 주고받지 말고 거기에 오늘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 내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야, 대단한데?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위해 가지고 꼭 책 읽은 다음에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에 읽어야 할 책 말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뭐 많은 얘기들 합니다. 훌륭한 책이고 좋은 책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나한테 맞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 맞는 건 뭐냐?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정말 어울리는 책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책 읽기가 잘 안 된다. 많은 책부터 읽으세요. 재미있는 책부터 읽으세요. 어렵고 뭐 딱딱한 책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책부터 읽어가지고 책 읽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위인전 읽어야 돼. 아닙니다. 너 읽고 싶은 책이 뭐야? 만화책? 오케이, 읽어. 그게 습관입니다. 읽지 마 그러면 습관이 안 됩니다. 그럼 책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자, 도서관 서점과 친해져라. 책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서점은 옛날엔 동네에도 서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대형 서점, 그다음에 인터넷 서점에 밀려가지고 서점입니다. 서점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을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가져 오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책의 가장 매력은 뭐냐? 그 잉크, 냄새. 네,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인물이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는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집 부근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날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릴 때 작은 도서관에 갔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다 보니까 거의 뭐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들은 다 있더라고요. 도서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체급에 맞는 책을 읽어라. 아까 뭐 좋아하는 책을 읽어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시용으로 두꺼운 책, 어려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읽다 보면 질려가지고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체급에 맞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만화책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소설책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등등의 책들을 읽어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책 많이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독서 클럽, 독서 모임 이런 걸 하면은 혼자 책 읽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즉 자기가 읽었던 거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상대방이 느낀 감정, 내가 느낀 감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을 들이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독서 경영 실천하기입니다. 자, 그럼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서관, 서점 좋습니다. 일단 책을 한 달에 4권을 읽기를 원합니다. 4권. 그러니까 일주일에 1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습관을 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날 1권을 꺼냅니다. 1권을 꺼내가지고 무적대고 읽는 게 아닙니다. 자, 책 제목을 한번 보세요. 책 제목. 아까 잠깐 얘기한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왜 책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중요하구나. 시간은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고 싶구나. 라고 해서 제목을 본 다음에 딱 넘기면 저자 서문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서문을 읽습니다. 서문 읽고 딱 넘기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돼서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맨 뒤를 넘기면 후기가 있습니다. 후기까지 읽고 나서 다시 앞으로 와서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본문도 무조건 읽는 게 아닙니다. 전체 페이지를 보십시오. 분량을 보세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하루에 50페이지. 자, 50쪽을 읽으면 일주일이면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거죠. 자, 50쪽을 읽는 걸 하다.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책 읽는 같이 책 제목을 보고, 서문을 보고, 목차를 보고, 후기를 보고, 본문을 하루에 몇 페이지 읽을까를 정해놓고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날 딱 보니까 못 읽었어. 그러면 남는 시간에 읽으면 좋고, 안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제목부터 되풀이해서 한번 봅니다. 읽은 데까지. 그리고 책꽂이에 꽂으십시오. 가감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이거 다 읽어야지 다음 책 읽지. 그러다가 1년 내내 갑니다. 그러지 말고 꽂으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로운 책을 꺼내서 똑같이 해보세요. 2달만 하면 3달째부터는 일주일에 한 권 읽어요. 습관이 들기 때문에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목표량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연필로 써야 된다. 연간 목표량 아까 얘기했듯이 50권. 3개월 단위로 도서 목록을 작성해보고 1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일주일에 읽는 거. 월간 목표 4권 이상. 주간별로 편식하지 않기.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을 수도 없어요. 다양한 분야 읽어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편식하지 마라. 건강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도 일정 부분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뭐 많이 읽냐? 자기개발 위해 책을 많이 읽습니다.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균형 있게 다양한 책을 읽어라.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거는 고전을 많이 봐라. 고전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있더라. 정말 2000년, 2500년에 졌던 그런 책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하고 사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식하지 않기 골고루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1일 단위로 독서량을 정해라. 매일마다 기억나는 문구나 문장을 적어라. 그리고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라. 내가 오늘 책 읽었는지, 어제는 어느 정도 읽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 이게 독서 노트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책을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 뭘 느꼈느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어떤 게 있느냐. 내한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뭘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얻었나? 라고 하는 거를 한 권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건 습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습관.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책 읽기는 하루부터 시작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은 정말 방해받는 게 없어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그래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던지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한 달에 10분씩만 땡기십시오. 한 번에 1시간 못 땡깁니다. 고장나요, 몸. 그래서 한 달에 10분. 그러면 1년이면 120분입니다. 120분. 2시간이 생겨요. 2시간.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1년 후면 2시간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시간 빨리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책 읽어야 되는 거죠. 모 기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장님들, CEO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예. 평균으로 3시 59분, 4시에 일어나신답니다. 4시. 우리나라 CEO들 정말 바쁜 사람들인데 4시에 일어나신답니다. 4시.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답니다. 운동하고 책 읽고 최소한 신문 2가지를 읽는답니다. 일반 신문, 경제신문. 그리고 어학 공부를 한답니다. 어학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영어는 이제 필수, 제2외국어를 공부한답니다. 그리고 한 6시쯤 식사하시고 7시 전에 출근을 하신답니다. 그게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기를 권하는 이유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하루 종일 업무에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습관들이 좋은 게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 종일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정말 좋은 글귀 있는 거, 종교가 있으면 종교 서적 한 페이지를 읽고 주무시면 정말 잠이 잘 오고 그 다음날 편해집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가는 수백 년 동안 유지해온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게 독서다. 독서. 그래서 집안마다 가풍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풍을 형성하는 것도 결국은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의 신보다는 독서의 신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들이 미래 사회를 밝혀주는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명문가는 한 권의 책부터 시작되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이 한 집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리더는 리더한다. 책을 읽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정말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책 읽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아니라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독서 경영을 통해 가지고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제 경쟁사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매일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인 책 읽기도 거르지 마시라. 책 읽는 시간을 정해두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으시라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겠다라고 하는 하루 만에 자신의 책 읽는 시간을 정해두시고 책을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매일매일 읽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에서 책을 쓰는 저자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가 책을 읽고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그다음에 정리하면 독서 일기 중에 문장이나 문구를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문자로 공유를 해보시면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권, 1년에 50권 목표로 세워서 책 읽기 합니다. 10년이면 500권입니다. 500권이면 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가 도서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목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책 읽는 모임, 독서 클럽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후 활동, 쓰기에 도전하자. 사람은 책을 만듭니다. 근데 그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결국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